역함수를 조금 이해해 봅시다. 역함수를. 역함수는 이제 정의역을 수술 전체로 두면 이제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항상 증가하거나 계속 증가하거나 이제 계속 감소해야 돼요. 그래서 이차 함수는 역함수를 갖지 않죠, 그죠? 왜냐하면 감소하는 부분, 증가하는 부분이 있어서. 근데 우리는 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정의역이에요. 어디를 정의할 것이냐, 즉 x의 범위를 정하는 거. 그렇지? 그래서 범위를 정하면 갑자기 증가함수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2차 함수도 이렇게 해서 여기로 날려버려. 이쪽은 다 날려버려. 그럼 계속 증가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역함수가 존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역함수가 존재할 수 있다 없다는 정의역에 의해서 좀 결정된다라고 보고, 정의역이 정해져서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하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역함수가 존재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함수 y는 fx라는 함수가 있는데 역함수를 구한다는 건 사실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조금 봅시다. 역함수를 구한다는 건 이거를 구한다는 거야. 아시겠어요? 요거를 구한다는 거야. 이거 엄밀하게 말하니까 요거 조금 잘 이해해 줬으면 좋겠는데, 역함수를 그냥 구하면 x가, 그러니까 여기 집어넣는 값이 이제 뭐가 되는 거야? y가 되는 거예요. y가. 실제로 이렇게 역함수를 구하면 뭐 이런 데서 이런 거지. y가 2x가 2x 마이너스 1이야. 그러면 x에 대해서 식을 쓰면 y 플러스 1 하고 2x가 되니까 2분의 1 나는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럼 이게 역함수를 구한 거예요. 근데 이게 잘 이해해야 될 게 뭐냐면, 봐, 여기다 3을 집어넣으면 5가 나오지. 여기다 5를 집어넣으면 3이 나와요. 즉 다시 말해서 함수가 이렇게 있으면, 함수가 이렇게 있으면 a를 집어넣으면 b가 나와. 이게 함수잖아, 그치? 이게 함수는, 역함수는 사실 이렇게 썼다는 건 그냥 b를 대입하면 뭐가 나온다는 거야? a가 나온다는 거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함수를 바꿀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야. 역함수는 이쪽에서 보면 역함수예요. 함수예요. 알겠어요? 여러분은 이렇게 보고 있잖아, 그치? 이걸 바꿔서 이렇게 보면 역함수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이 함수랑 이 함수를 그냥 볼 때는, 여기서 이 함수의 역함수를 찾을 때는 가만 놔두는 게 제일 좋지. 근데 또 다른 함수가 있어. 또 다른 함수가 있어서 얘는 y는 gx라는 함수예요. 얘는 집어넣어야 되는 값이 누구야? x지. 얘는 y가 되니까 이렇게 되면 문제가 생기잖아. 얘랑 같이 그릴 때 얘를 천상 어쩔 수 없이 x랑 y랑 자리를 어떻게 돼? 바꿔주는 거야. 실제로 자리를 바꿔준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걸 바꿔주면, 이제 교환을 시켜주면 y는 역함수에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럴 때 실제 얘는 얘 입장에서 보면 얘에서 역함수가 튀어나온 거잖아. 얘 입장에서 보면 얘는 얘 누구 값이야? x라고 써있지만 y 값인 거예요. y라고 써있지만 x 값인 거야. 알겠어요? 누구 입장에서 보면, 얘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요런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다른 함수랑 그리다 보니까 얘랑 x랑 y랑 자리를 바꾸다 보니까, 자리를 바꾸는 게 뭐냐면 바로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대칭 이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그리는 것 뿐이죠. 근데 꼭 그려야 될 이유는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잘해야 돼요. 이대로 놓고 보는 게 진짜 편해요. 왜냐면 이쪽에서 보기만 하면 되니까. 알겠어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이걸 어쩔 수 없이 바꿔야 된다면 이렇게 바꿔놓고 볼 줄도 알아야 돼. 근데 이렇게 바꿔놨다 하더라도 얘 입장에서 이쪽에서 보는 것도 눈을 길러놓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하나 알아야 될 게, 이렇게 되면 y는 x랑 봐, 요게 함수고 요게 역함수잖아. 여기서 만나지. 그 또 누가 만나? y는 x에서 만나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잘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fx랑, 요거는 조금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 그래도 조금 지금부터 들어놓으세요. 이거의 교점,
fx와 역함수의 교점과 fx와 y는 x와의 교점이 있어요. 역함수와의 교점은 y는 x와의 교점일까? 이것도 가능하고 이것도 가능해요. y는 x와의 교점은 역함수와의 교점일까? 역함수가 존재할 때. 이럴 때 엄밀히 말하면 이거는 거짓이고 이거는 참이에요. 요거 잘 기억해야 돼. 함수와 역함수와의 교점이 꼭 y는 x와의 교점이 될 이유는 없어요. 이게 언제 생기냐면 감소하는 함수에서 나타나. 증가하는 함수에서는 안 나타나. 증가하는 함수에서는 이게 참이에요. 알았어요? 그런데 감소하는 함수에서는 안 나타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봐. 이렇게 봐봐. 그럼 여기가 y는 x가 있어. 어떤 fx가 이렇게 지나갔다고 쳐봐. 이렇게. 그럼 그 역함수는 당연히 이 점을 지나갈 수밖에 없지? 없지. 그러니까 이건 참이야. 함수와 역함수와의 교점이 함수와 역함수와의 교점이 y는 x랑 교점이라고 같다고 나도 되잖아. 그치? 그런데 만약에 감소함수라면 감소함수라서 함수가 이렇게 갔어요. 그럼 이거의 역함수는 누구냐면 이렇게 생겨요. 그럼 봐. 여기 교점. 여기는 함수와 역함수와의 교점인데 얘랑 교점이 아니야. 아니잖아. 그치? 여기서 얘랑 만나질 않잖아. 그치? 그래서 이 교점이 반드시 얘의 교점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이 교점이 반드시 이렇지는 않아요. 알겠죠? 근데 얘와의 교점은 역함수와에도 교점이 맞지? 그렇기 때문에 이쪽은 반드시 참인데 이쪽은 참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 참처럼 생각해요. 참인 것처럼. 알았어요? 요걸 좀 기억해야 되는 게 사실은 예전에 수능인지 모의고사에서 조금 어려운 문제가 한번 이걸 가지고 나왔어. 그래서 교점들이 나왔는데 y는 x와의 교점으로 생각하면 그 문제를 풀 수가 없어. 그러니까 사실 감소함수였던 거. 그래서 이쪽하고 이쪽에서 교점이 생기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얘가 사실은 이쪽으로 오고 얘가 이쪽으로 와.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돌아간 게 아니라 여기에서 대칭이 된 게 아니라 이 점이 이쪽으로 오고 이 점이 이쪽에 온 거야.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A, B에서 교점이 생겼으면 여기 B, A에서 교점이 생길 수 있어요. 이게 감소함수일 땐 그게 가능해요. 알았죠? 그래서 감소함수일 때는 조금 어려운 점들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그런 문제는 안 나와요. 어쨌든 간에 여기는 y는 fx와 역함수와의 교점을 지금 구하라는 문제예요. 알았죠? 그런데 역함수를 구하는 게 쉬울까 어려울까? 일반적으로 어려워요. 1차 함수는 구하기 쉬워. 2차 함수도 루트, 무리함수, 그러니까 정의역을 정해주면 무리함수가 있어서 구할 수는 있어요. 3차 함수부터는 역함수를 구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유리함수는 역함수 구하기 쉬워. 배웠거든? 역함수 구하기 쉽지만 다른 함수들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3차, 4차 이런 거는 거의 역함수 구하는 게 어려워.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떤 함수가 있단 말이야. 함수가 있는데 함수가 이렇게 있다고 쳐봅시다. 이거의 역함수와의 교점을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이게 바로 역함수가 돼. 근데 이거 구하기 쉽다 어렵다? 어렵다. 그래서 구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둘의 교점을 구하는 것도 어렵죠. 그 대신 마치 실제로는 거짓이지만 일반적으로 어떻다 그랬어? 참인. 일반적으로 참인 y는 x와의 교점을 구하기가 쉽죠? 그쵸? 그래서 y는 x와의 교점을 구할 수 있어요. 그럼 얘와 둘러싸인 넓이를 구할 수도 있겠지. 그럼 질문은 여기가 a고 여기가 b였으면 질문은 이런 거였죠. fx와 f 역함수 x 여기 x로 썼다는 건 이게 뒤집었다는 거예요. 알겠죠? 뒤집었다는 거예요. 이게 y는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켰다는 거예요. 자, 요거와 요거의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라. 뭐 A, B 구간이라고 합시다. 요거의 넓이를 구하라 그랬어. 알겠어요? 그러면 이 문제는 이렇게 풀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구의 넓이를 구한다? fx와
y는 x와의 둘러싸인 넓이를 구해서 몇 배 곱하면 돼? 2배 곱하면 돼. 곱하기 2를 구하시면 돼. 알겠죠? 이게 역함수의 첫 번째 문제예요. 역함수의 첫 번째 문제.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자, 두 번째 문제는 사실은 더 간단해요. 두 번째 문제는 함수와 역함수의 넓이가 동시에 나오는 경우인데 예제가 있으면 예제를 좀 설명해 줄게요. 책으로 할까? 여기는 없네. 자, 이런 문제가 있어요. 1401번. 예제 문제로 봅시다. fx가 x 세제곱 함수이고 이거의 역함수를 gx라고 했어요. 알겠죠? 그 다음에 1부터 3까지 fx dx를 구하고 더하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1부터 27까지 gx dx를 구하고 이런 문제가 있고 알겠죠? 근데 이 함수를 이제 풀어보는 거야. x 세제곱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렇죠? 요거는 쉬워 어려워? 요건 쉽죠? 요건 쉬우니까 여기가 1이면 여기가 1일 거야. 그지? 그 다음에 여기가 3까지 여기 3까지 이렇게 해서 구하라는 거야. 요 넓이를 구하라는 거야. 어렵지 않죠? 근데 이 역함수 3차 함수만 돼도 역함수 구하는 게 쉽다 어렵다? 어려워요. 이게 얘는 그래도 좀 쉬운 편이에요. 그럼 이거 x에 대해서 풀면 x는 y의 3분의 1제곱이고 x랑 y랑 잘 바꾸면 y는 x의 3분의 1제곱. 이거 함수 그릴 수 있어? 이거 그려본 적 있어? 그려본 적 없지. 사실은 여기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면 돼.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y는 x에 대해서. 알겠어요? 근데 그렇게 풀지 말고 이렇게 풀라는 거야. 함수는 역함수라면 x에서 y로 보는 게 아니라 어디서 어디를 보면 역함수가 돼? y에서 x로 보면 역함수가 되지. 그러니까 이 함수를 이렇게 보는 거야. 이게 y1이고 이게 y2고 그 다음에 gy, dy로 보는 거예요. 왜? fx 입장에서는 요 x가 아니라 누구라 그랬어 아까? y라 그랬잖아, 그지? y였는데 이렇게 쓴 거잖아, 그지? 아까 이렇게 썼잖아. 그러니까 역함수를 구하면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걸 다른 함수랑 같이 쓰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x랑 y랑 자리를 바꿨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잖아, 그지? 그럼 얘의 본질은 누구냐면 바로 y죠. 그죠? 그러니까 이걸 y로 보는 거예요. 이거 다 y로 보는 거예요. 됐어요? 그럼 봐. 여기가 1이면 y가 1이면 1이 나오게 하는 값 누구야? 1이죠. 그러니까 여기란 말이야. 27이 됐잖아. 27이 나오게 하는 x값 얼마야? 3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27이거든. 알겠어요? 그럼 봐. 여기는 요 부분은 여기서 여기를 정정분한 거니까 요거죠. 맞아? 이게 1번이잖아. 맞지? 근데 2번은 이걸 y로 보면 이거지. 그치? 그리고 이게 1에서 27까지 f와 g1 1부터 27까지 y에도 적분하니까 요거죠, 요거. 그게 요 넓이에요. 그럼 요거랑 더하면 요거만 빼면 되네? 3에서 27 곱하면 81이죠? 81에서 얼마 빼면 돼? 1 빼면 되죠? 그래서 이거는 81 빼기 1 그래서 80 이렇게 나올 수 있어. 알겠어요? 그러니까 같은 합에 대해서 구할 때 이게 대부분 이런 문제. 이거 아닌 문제 거의 없어요. 뭐 이렇게 나왔어 문제는. 그럼 여기서
이거하고의 합을 구하라는 거야. 그래서 이게 두 번째 역함수의 넓이 구하는 문제예요. 첫 번째 넓이는 뭐야? 이거죠. y는 x와의 교점을 구해서 둘 사이의 교점. 그러니까 즉 fx에서 x를 뺀 다음에 절대값 씌워서 a부터 b까지 fx가 dx. 이거 한 다음에 이거에 도배를 하면 됩니다. 역함수를 뺄 필요 없이 누굴 빼주면 된다? y는 x를 빼주면 돼요. 이게 이제 첫 번째 형태 유형이라면 두 번째 형태는 대부분 다 이게 여기 fx에 대한 적분과 여기 gx에 대한 적분으로 들어와요. 알겠죠? 이 합이니까 이 사각형에서 뭘 빼면 돼? 이 사각형을 빼주면 되죠? 그러니까 간단한 문제로 바뀌는 거예요. 요거만 구하라는 문제도 있을 수 있어. 그럼 너 이거는 얼마야?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 그럼 어떻게? 사각형에서 요것도 빼고 요것도 빼면 되겠지? 그치? 그럼 요거 빼면 요건 구할 수 있는 거야. 요게 구할 수 있는 거고 요건 구할 수 없는 거라고 보셔야 돼요. 알았죠? 그래서 이 구할 수 없는 거를 이렇게 연결시키면 사각형 넓이라서 구할 수 있는 값이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좀 푸는 게 역함수를 보는 거고, 역함수는 이제 좀 자꾸 보는 연습을 좀 하세요. 역함수가 자주 나오는데 합성함수랑 역함수랑 근데 할만해요. 근데 조금만 기본 개념을 자꾸 알아놔야 돼요. 자, 그럼 마지막 단원으로 들어가면 거리하고 속도예요. 속도와 거리. 자, 적분은 미분의 역과정이죠. 그러니까 미분으로 다시 돌아가시면 돼요. 우리가 거리라는 함수, 그러니까 속도 배우고 가속도 배웠는데 여기서 꼭 기억하는 게 하나 있었죠. 두 가지 꼭 기억하라 그랬어요, 선생님이. 이런 류의 문제가 나오면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는 반드시 무슨 운동이다? 무슨 운동? 직선 운동. 직선에서 운동하는 거예요. 아무리 이렇게 그렸어도 이렇게 운동한 게 아니라 이렇게 운동한 거예요. 그쵸? 이거 저번에 미분할 때 했었단 말이에요. 그죠? 기억하죠? 두 번째가 뭐냐면 시간에 대한 함수가 나오는데 시간은 항상 무슨 시간만 따진다? 0보다 큰 양수의 시간만 따져요. 음수의 시간을 따지지 않아요. 이게 이제 꼭 여러분이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이 두 가지는 좀 기억해 놓고 계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 미분으로 돌아가면 미분에서 우리가 거리에 대한 어떤 함수가 있었어요. 거리가 있었는데 거리의 함수를 xt라고 한번 해봅시다. 얘를 미분하면 뭐가 나왔어? 뭐 나왔어? 거리 미분하면 위치 미분하면 속도 위치 내 속도가 나와. 속도를 또 미분하면 가속도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죠? 근데 요거는 잘 안 나올 거예요. 이렇게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적분이 되는 거니까 적분하면 가속도를 적분하면 속도가 나오고 속도를 적분하면 위치가 나와요. 알겠죠? 그래서 이거 적분하는 게 이제 나오는 건데 이건 거의 안 나오는데 나온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가속도가 보통 E 뭐 이렇게 나오면 속도는 ET 이렇게 그냥 쓰시면 ET 더하기 C 이렇게 쓰시면 돼요. 알겠죠? 그럼 속도의 변화는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연속적으로 할게요.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기억할 게 속도의 변화는 연속이에요. 알았죠? 속도가 갑자기 팡 이렇게 뛸 수 없어. 1이었다가 3이 될 수 없어요. 일단은 그냥 속도의 변화는 연속이에요. 자, 어쨌든 간에 속도를 적분하면 거리가 위치가 나오는데 여기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게 단어야. 세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그 중에 두 가지 단어를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가 뭐냐면 위치의 변화량이에요. 하나가 움직인 거예요. 알았죠? 이 두 가지 단어를 이용해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위치의 변화량은 뭐냐면 이건 그냥 정적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적분 선생님 뭐라 그랬어? 변화량의 합이라 그랬죠? 기억하세요. 변화량의 합. 정적분이니까 변화량의 합이야. 그러니까 양수가 나올 수도 있고 음수가 나올 수도 있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위치 변화량인 건 변화량의 합, 즉 정적분이에요. 움직인 거리는 건 면적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얘는 뭐가 필요하냐면 항상 양수로 나와야 되고 절대값이 필요해요. 이해됐어요? 자, 봐. 이런 내용이야. 위치의 변화량이라는 건 선생님이 여기 있었어. 그 다음에 막 돌아다녀. 근데 한 명이 이렇게 잠이 들었다고 생각해. 잠깐 좀 가면서. 선생님이 막 돌아다니다가 눈을 탁 떴더니 선생님이 여기 있어. 그럼 그 학생은 뭐라고 생각해? 선생님이 여기서 요만큼 바뀌었다고 생각하겠지. 중간 과정을 알아 몰라? 모르죠. 이게 바로 위치의 변화예요. 그러니까 중간 과정을 완전히 생략시키면 돼요. 지금 어디에 있었고 몇 초 후에 어디에 있는지가 중요해요. 알겠죠? 여기가 만약에 1초 시간이었고 1초 시간이었고 여기가 3초 시간이었으면 3초 그러니까 2초 후에 내 위치는 바로 여기가 되는 거니까 요만큼 바뀐 거야. 이게 바로 위치의 변화. 이건 어떻게 구한다? 1부터 3까지 정적분하면 돼요. 그래서 위치의 변화량은 T1부터 T2까지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죠? 근데 움직인 거리 뭐냐면 한 학생은 안 졸고 선생님을 보고 있었어. 그때 선생님이 이쪽으로 한 4m로 가거나 그리고 이쪽으로 3m로 갔어. 그때 한 학생이 깨서 날 보니까 선생님은 이만큼 1m 바뀌었네? 이렇게 보는 거고 한 학생은 어떻게 봐요? 4m, 3m 갔으니까 총 얼마큼 바뀌었어? 이만큼도 갔잖아, 그치? 7m를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온 거 저쪽으로 온 거 다 더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움직인 거리는 T1에서 T2까지 절대값 VT로 계산하시면 돼요. 어려운 거 없죠? 그럼 이제 하나 더 외우고 나가는 건 바로 이런 거죠. 위치의 변화량은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얼마큼 변했느냐지, 그치? 근데 원점이 저기였으면 내가 지금 3만큼 떨어져 있고 그치? 저기가 원점이야. 그래서 내가 지금 3이야. 근데 위치의 변화량이 1만큼 갔어. 난 지금 어디에 있는 거야? 위치적으로는 4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위치를 알고 싶으면 여기서 나오는 거죠. 위치라는 값은 처음 위치 더하기 위치의 변화량이에요. 이거 씁시다. 근데 처음 위치가 0이라면 위치의 변화량과 위치는 똑같은 거죠, 그죠? 근데 처음 위치가 다르다면 그냥 위치는 요 처음의 위치를 더해주면 돼요. 처음 위치를 더해주면 돼요. 이걸로 이제 다 해결이 되는 문제예요. 알겠죠? 그래서 요 관계식만 잘 생각하시면 돼요. 위치의 변화량은 뭘 구하는 거다? 정적분을 구하는 거예요. 움직인 거리는 뭘 구하는 거다? 면적을 구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총 이동 거리를 다 구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기도 이 미분에서 온 거기 때문에 미분의 선생님이 꼭 기억하라는 게 있었잖아, 그치? 운동 방향이 바뀌었다. 이게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속도가 0이다, 그치? 속도가 0이고 속도의 부호가 바뀌는 시점, 그치? 속도가 0이다. 속도가 0이면 어디론가 가다가 멈춘 거고 다시 또 계속 그러니까 플러스로 가버리면 계속 가는 거니까 방향이 바뀐 건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증가하다 감소하든지 증가하든지 그러니까 극대극소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속도가 0점을 찾으세요 라는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위치에 대해서 어떤 설명을 해주고 어떤 속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갑자기 방향이 두 번 바뀔 때까지의 위치의 변화량을 구해라. 아니면 두 번 바뀔 때까지의 움직인 거리를 구해라.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럼 거기까지 속도가 0점을 잘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건 미분에서 배웠기 때문에 여기서 기본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문제를 접근하면 훨씬 쉽게 풀릴 거예요. 별로 그렇게 어려운 거 없어요. 이 단어만 정확하게 기억해 보세요. 문제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있어. 예를 들어서 어떤 점이 있어. 원점이야. 한 점에서 시작해 직선 운동이니까 다시 원점까지 돌아왔어요. 속도를 주어졌어. 다시 원점까지 돌아왔대. 위치의 변화량이 얼마라는 거야? 여기 있었는데 출발을 했어. 근데 다시 원점에 돌아왔대. 위치의 변화량은 얼마야? 그렇죠. 눈을 감았다 뜨면 돼요. 중간 과정을 생각하지 마세요. 알겠어요? 원점에서 출발했는데 눈을 갖다 떴더니 다시 여기 있대. 변화가 있어 없어?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위치의 변화는 얼마예요? 0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0부터 t까지 vt dt를 했더니 그랬더니 얼마가 되는 0이 되게 하는 t 값을 구하시면 돼요. 그럼 한번 돌아온 거지, 그지? 그럼 대부분 이렇게 돌아가죠. 이렇게 가다가 돌아와서 이렇게도 돌아올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3차 함수, 4차 함수 많이 안 주어지기 때문에 대부분은 어떻게 돌아오냐면 이렇게 돌아온 게 많아. 이렇게. 또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운동 방향이 바뀌었지, 그지? 여기까지 정적분한 다음에 몇 배 하면 돼요? 2배 하면 돼요. 그렇게 풀어도 돼요. 알겠어요? 어차피 이건 이쪽이랑 이쪽이랑 길이가 같기 때문에 이게 함수로 그리면 VT를 그리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넓이랑 같아지는 점 여기가 t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야지 여기랑 넓이가 같으니까 더하면 0이 되지. 그럼 요게 앞으로, 요게 뒤로 간 거리, 요게 앞으로 온 거리잖아, 그지? 뒤로 간 거리, 앞으로 온 거리, 그지? 뒤로 간 거리, 앞으로. 오케이. 그러니까 넓이를 구해. 그럼 이거 넓이 구한 다음에 2배 하면 되죠. 그럼 기억나죠? 요것도 좀 알아주세요. 2차 함수에서 이렇게 되면 요거랑 넓이가 같은 부분은 이 길이 대 몇 대 몇이라고? 2대 2대예요. 알겠어요? 2대 2. 여기랑 이렇게 2대 1인 점의 요 넓이랑 어때? 같아요. 이거 되게 자주 나오니까 꼭 암기해서 쓰세요. 알았어요? 이럴 때 이 A랑 이 B랑 넓이가 어떻다? 같다. 그럴 때 길이 B는 반드시 2대 1이다. 이게 어디서 나와요? 요거까지만 좀 설명합시다. 다시 한번 설명하는 것 같은데 2차 함수가 이렇게 있어. 이렇게 되잖아. 그치? 그럼 요거랑 넓이가 같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 3차 함수 그려보면 돼요. 이걸 도함수로 해서 3차 함수를 그려. 이렇게. 그쵸? 정확하게 칸이 몇 개가 나왔어? 4개가 나왔죠, 그죠? 그러니까 봐, 여기는 지금 증가하죠. 그래서 여기 어떤 값을 딱 잡아놓으면 여기 증가해. 여기까지 증가하고 극대가 돼.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떻게 된다 그랬어? 음수니까 감소하죠. 그래서 감소해서 이렇게 됐다가 다시 증가하죠. 그랬을 때 선생님이 다시 얘기하는 게 이렇게. 요게 다시 같이 값이 나올 때면 요 극대 극소의 길이 대 요게 몇 대 몇이라 그랬어? 2대 1이라 그랬죠? 여기도 2대 1이라 그랬죠? 그죠? 요건 기억하죠? 여기 정확하게 가운데 누가 있냐면 여기 정확하게 가운데 이 대칭점이 있어요. 그럼 봐. 여기서 여기까지 내려온 값이나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간 값이 어때? 같지? 그럼 이건 얼마만큼 내려왔는지는 도함수에서 어떻게 안다 그랬어? 바로 이 넓이, 이 정적분 값이죠. 이 넓이가 얘를 여기까지 내려보낸다 그랬지, 그지?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간 게 얘랑 같다는 것. 여기서 여기까지 이 넓이가 얘랑 어때야 돼? 같아야 되죠. 당연히 같아야 되죠. 이 넓이가 바로 얘를 이만큼 올린 거잖아, 그지? 그럼 얘는 이만큼 내린 거고 정적분에서 얘는 이만큼 올린 거니까 그 값이 같다는 건 이 넓이랑 어떻다는 거야? 같은 거죠? 그럼 여기가 2대 1이니까 여기도 당연히 2대 1이어야죠. 알았어요? 2차 함수에서 이거 자주 나와요. 속도 문제에서도 이게 가끔 나와요. 다시 원점으로 들어갔어요. 2차 함수로 움직이는 이렇게 움직였다는 얘기야. 알았죠? 그러면 이거 넓이는 아까 킬러 공식 해가지고 계산하면 이거의 2배 이렇게 빨리 구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이 배운 걸 이제 잘 써먹으셔야 돼요. 질문? 없어요? 너무 잘하네. 진도는 일단 다 나갔어요. 그러니까 숙제 끝까지 하고 질문을 계속 좀 해주세요. 그래서 시험 범위 전까지 어떻게든 하고 문제를 좀 쭉 풀어봐. 만약에 시간이 모자르다 그러면 유형별이라도 한 문제씩 쫙 풀어봐요. 한두 문제씩. 그래서 선생님한테 질문하고 저거 꺼줘.